어, 데이터 25년 8월 29일 목요일 아니고 금요일이겠네요. 금요일입니다. 새벽 5시 11분이고요. 내가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인간들이 참 어리석구나, 눈이 없다, 스스로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자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약간의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20살 때 상담 심리를 만났어요. 사람과의 그 집단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감정 상태를 많이 압니다. 거기다가 TA 이론을 제가 공부를 했고요. TA 이론을 알게 됐습니다. 또 그 밖에 프로이드, 로저스, 아들러, 융, 사티어, 미누친, 피아제, 기타 등등 많아요. 한 10명의 대가들의 이론들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은 결국 태어나서부터 유전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성격 형성이 있고, 또 자기의 본래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영혼과 부모의 양육 상태로 인해서 부모의 자질이 흡수되고, 그것이 뉴런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로서 뉴런망이 형성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풋이죠. 또 학습 이론을 공부를 통해서 SR 이론뿐만 아니라 JPD인가요? 그 존이죠. 어떤 존인데,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어떤 영역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 영역을 얼마만큼 가꾸냐는 개인차가 있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의 그 행동이 참 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케이크도 비행기 모양을 올려놨죠.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오벌 오피스인가요? 거기서도 비행기 모양이 테이블에, 낮은 탁자에 올려져 있었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볼 적에는 너 비행기에서 기자회담 하면서 이상한 말 했지? 조심해, 이런 경고성일까요? 가다가 떨어질 수 있어. 그런 걸까요?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또 공부한 게 건축, 그리고 법학, 사법고시도 한번 쳐봤어요. 법학, 그리고 상담심리, 사진 영상을 전공을 했습니다. 사진 영상은 졸업 안 했어요. 한 학기만 공부하면 되는데, 제가 그거를 버렸습니다. 바람도 들었고, 옆에서 바람 넣는 소리도 있었고, 또한 무한공항 사고가 났을 적에 사진 영상과 교수 어느 한 사람도, 전국의 어떤 교수들도 자기 이야기를 안 하는 걸 보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무한공항 사건 때에 어떤 좀 사이비비스를 무리한 사람이 나와서 조작이라고 말했죠. 그 사람이 워낙 조작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2명이었는데, 너무 터무니없게 볼 건 없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성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작이다 얘기를 하길래, 그 원본 영상을 내가 사진 공부를 했으니까, 사진 영상학을 공부했으니까, 우리 핸드폰에 있는 갤러리에 들어가서 인텔리전스 기능이 있어요.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해서 영상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행기 착륙한 영상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핸드폰이 이제 흔들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영상 조작이 맞아요. 예. 더군다나 그게 파고들다 보니까 6년 전에 제주공항에 착륙하던 비행기의 동선하고 무한공항의 사고 영상하고 동선이 일치해요.
예, 왜 일치하냐면은 카메라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높이, 뭐 1m 높이, 2m 높이,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착륙하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위치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대조해서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예, 접근한 어프로치부터 해서 방향 각도, 날개 이 나오는 면 높이. 그래서 촬영자의 시각, 촬영자의 위치, 그러니까 영상적 지문이죠. 촬영자의 위치의 지문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정확해 가지고 이거는 조작이 맞네. 그래서 이런 조작된 영상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졌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희한하게도 무한공항 사고 나기 한 달 전인 이전입니다. 훨씬 이전 6개월도 되고요. 한 달 이전에 우리나라의 그 정찰 위성들, 미국의 정찰 위성들 많죠. 거기들이 북한 전역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남한 전역까지 이제 보도록 실시간으로 거의 뭐 30분이든 그 이상이든 뭐 그러니까 뭐 5분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고 뭐 10분일 수도 있고 더 촘촘하게 전국망에 대한 흐름을 정찰 위성 촬영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는 뉴스 보도를 봤었습니다. 그 이제 그런데 고도의 그 정찰 위성들이 북한을 상공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남한 상공을 위주로 뭐 촬영을 돌입했다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한 전역권에는 뭐 이렇게 안전성이라든지 뭐 치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급적인 것들을 뭐 다룰 수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그 후에 무한공항 사건 났고 그것도 시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조작된 영상이라는 말이 나왔을 적에 그리고 그 영상을 봤을 적에 개인적으로 저거는 사람의 어떤 뭐랄까 사람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에 뭐 예전에 교통사고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실제 사고 현장 그 사진을 이제 쫙 깔아놓은 그곳을 지나간 적이 있어서 정말 처참한 그 모습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좀 기시감이 강합니다. 만약에 길거리에 뭐 참새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별의별 동물들이 사체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무심코 다 지나갑니다. 절대 못 느껴요. 근데 저는 그게 느껴져요. 심지어 파리 하나, 뭐 모기 한 마리 이런 애들이 사체가 있어도 왠지 그게 느껴지고 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끔찍해 싫어. 이런 죽음에 대한 극도적인 공포감도 저는 좀 있는 편인데 무언가가 확실하다.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감각을 통해서 분명하다 싶으면요. 또 절대 안 굽힙니다. 나는. 그래서 뭐 널 잡아가겠다, 죽이겠다 그러면 죽여라. 고문하면 고문해라. 고문하면서도 이건 아니지 않냐 외칠 정도로. 그러면 날 설득해라. 응? 내가 왜 그러면 안 되는지. 하지 때린다고 해서 맞는다고 해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내 고칠게요 이렇게는 안 간다는 거죠. 물론 뭐 극도의 또 죽음의 고통을 누가 뭐 고문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 성격은 그래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한번 아니다 하면은 끝까지 아닙니다. 또 그게 미리 딱 결정돼 버리면은 진짜 상대를 죽여서라도 진짜 뭐 이게 해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의 신념이 생기면은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대상이 있다면은 그게 누구라도 제거까지 하더라도 무언가 이게 나 자신의 욕심이 아니죠. 이 세상에 대한 진리에 대한 하늘에 대한 땅에 대한 우주에 대한 이념이라면은 나는 목숨을 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찰 위성이 무한 사고 났을 적에 미국 정보 자산이 그 사건 났다고 할 시점부터 그쪽을 비춰보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무슨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생생하게 엄청난 테라바이트의 사진으로서 다 영상 분석을 볼 수가 있다. 그런 게 난 보입니다. 너무나도 잘 느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무한공항 얘기하면 채널 삭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자료를 막 올리고 그러면은 무조건 그거는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 왜 조작이냐, 그거는 뭐 죽은 이의 모독이다 그러는데, 난 모독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이들에 대한 실체를 해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그 베이징 갔다가 뭐 저쪽에 뭐 어디입니까, 태국이었습니까, 그쪽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 영상에, 그 사고 영상에도 보면은 그 제주항공에 대한 그 식별 코드 숫자가 안 보여요. 아무리 불에 탔다지만 왜 그것이 페인트가 지워져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워질 이유가 없는데 그 표시가 안 나와요. 왜 그러죠? 꼬리 날개 쪽에 그 있어야 될 그 숫자가 안 나타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꼬리 날개 탄 부위도 이상하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페인트가 어떻게 뭐 휘날립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 너무나도 이상한 게 많습니다. 또 영상에도 보면은 어떤 영상에는 비행기 그 꼬리 부분만 싣고 가는 영상도 나오고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영상학적으로 봤을 적에 그것은 조작된 영상이 맞습니다. 사진 영상을 하면서 스마트폰 촬영값, 영상 편집 이 한 과목 한 학기를 했었고, 또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홈페이지 제작과 이런 것도 배웠고, 그죠? 그리고 이제 포토샵 이 뭐 세 가지 영상 다루는 걸 배웠고,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도 배웠게 했기 때문에 또 스마트 촬영 이런 것도 배웠기 때문에, 또 영상 편집을 또 배웠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잘 다루지 못해도 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그거 어도비 그거 돈 주고 이렇게 하면은 살살살 맞춰서 공부를 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실제 배우면서 기능을 익혀봤었고, 일러스트 그것도 했네요. 4가지 되네요. 다루는 거, 프로그램 다루는 거, 예. 일러스트레이션, 예.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명백히 조작 영상이 맞습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원본 영상까지 제가 확보를 했고, 또 그 채널이 없어졌어요. 또 영상도 사라졌지만은 백업을 해놓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굳이 밝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사고 영상만 봐도 이거는 조작된 게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부분 포토샵 기능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고 거의 짐벌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비행기 한번 착륙시켜 보면 됩니다. 그 촬영했다는 장소에서 그 비행기 착륙 장면을 한번 다시 하면 재촬영하면 됩니다. 그쪽에서 착륙하는 방향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100% 그 사고 영상이 진짜냐 아니냐가 나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보다 핸드폰도 기종도 여러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종 화소가 있을 것이고, 그 화소와 비교해서 이제 그 착륙 장면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픽셀, 이게 화소 픽셀이죠. 그걸 벡터 값으로 할 것이냐, 이거야 뭐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영상 픽셀을 가지고 뭐 벡터 값으로 놓느냐, 뭐 일러스트와 포토샵 차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을 봤을 적에 영상 분석적으로 봤을 적에 조작된 영상이 맞습니다. 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도 싫고, 이것 때문에 유튜브라는 곳에서 제재당하는 것도 싫어요. 제재당하면은 그냥 이 세상은 이거는 쓰레기다 생각하고, 대한민국 사람도 쓰레기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니 방송국에서 보여준 그 영상이 딥페이크적인 요소의 범죄인데, 그럼 범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희생자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희생자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싫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 나라인가. 대통령이 정상적인 계엄을 했어요.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면.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이지. 그런 국민의 대표가 독재적으로 왕처럼 국민들 탄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그 견제 기능이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이제 뽑아서 전국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쓰는 사람들이지, 대통령 견제 입법 기구지 무슨 국민의 대표입니까? 자기 지역구도 하나 건사하는 것들이 무슨 전국구적인 어떤 지지와 함께 당선이 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국민의 대표니 어쩌니 하면서 여기저기 뭐 국정감사랍시고 뭐 질의하고 하는 것도 다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다 뭐 보는 건데, 예산은 또 지들이 하고 멋들하고 국민의 대표 대통령을 그냥 망가뜨려 놓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비상계엄 선포가 시적절한 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비상계엄 선포가 일어난 적도 잘 없었고 45년 동안. 그리고 나라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비상계엄은 엄히 경계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뭡니까? 지금 중공이 나라를 너무 손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손대고 있잖아요. 말도 못하게. 그 종북 세력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된 게, 어떻게 주사파들 민주화라고 하는 게 공산민주화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의 정권을 흔들고 그런 자들이 정치권에 다 들어오게 돼 있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전두환 노태우 시기가 이제 일어났고, 노태우와 김영삼 시기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매 선거마다 계속 일어난 거예요. 네. 유신은 왜 했습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위기이기 때문에 유신을 한 거지, 독재 정권을 위해서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신을 통해서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를 이룬 다음에 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왜 가면 북한은 왜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대를 이어서 세습합니까? 그건 왜 가만히 두고 있냐고요. 그리고 김구가 얼마나 나쁜 새끼입니까? 그 젊은 새끼가 그 살인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업을 했죠. 김구 읽어보면은 문체가 너무 화려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알고 보면 지가 쓴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핵심은 뭐냐? 그 놈의 새끼가, 김구란 그 새끼가 옛날에 죽은 놈이지만은, 그 20살, 30살 이럴 때 뭘 했냐 말이에요. 중으로 변장도 하고 도망 다니려고. 하여튼 양아치 새끼죠. 체구도 있고 싸움박도 좀 하고 성격도 갈갈하고 그런 놈이죠. 욕심도 많고. 아무리 일본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 해도 그렇게 때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사실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힘 있다고 힘 약한 사람 때려 잡은 새끼고, 그렇게 그 감옥 잡혀갖고 어떻게 됐냐? 그 당시 나라가 하도 이상한 분위기였고 하니까, 국모가 죽었는 민비 시해 사건이 있었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인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먹지 못했지만은, 아니 저런 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대신들은 김구가라는 인간 젊은이를 갖다가 많이 두둔해 줬어요. 그러다가 파업을 하고 나서는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완전히 넘어갔고요. 그래서 상위로 들어가가지고 문직이라도 합시다. 그 솔직히 3.1 운동 덕분에 지가 그래 도망도 치고 좀 상해로 가서 문직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기대가 갖고는 주석이 됐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인자 새끼에다가 일단 사람이 사람을 죽인 나쁜 새끼고, 그래서 주석이 된다. 뭔가 이렇게 폭력적인 놈이란 느낌 안 듭니까? 권력 지향적이고. 당시 상해 임정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길래 김구 같은 인간이 그렇게 문직이라도 해주십시오 하면서 보디가드 같은 새끼가, 기도 같은 새끼가 주석까지 올라갑니까? 임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어. 그리고 한 거라고는 테러, 살인, 조장을 했는데,
거의 다 뭐 몇 개 없고 그냥 거의 다 그 같은 그 민족을 갖다가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 돈 뺏어오게 하고 뭐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개석한테 그냥 잘 빌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다루고는 완전히 친중 종중 세력기 아닙니까 대만에. 그래서 한국인이 뭐 정치적인 입지로 떠가지고는 해방되니까 그런 쪽에 붙어 먹다가 나중에는 저기 지가 뭔가를 한 자리 해먹기라고 돈은 공작금도 받았고. 근데 북한은 솔직하게 말해서 46년도 2월 달에 벌써 뭐 저거들 화폐가 나올 정도고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선 거죠. 근데 이놈이 선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나라가 총선하고 나니까 이제 9월 달에 이제 선포하고 장난친 거 아닙니까? 김일성 그 새끼가. 그 나라가 쪼개진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국민들의 메아리와 함성으로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승만 같은 걸출한 존재가 뭐 루즈벨트고 스탈린이고 뭐 김일성이고 장개석이고 저기 모택동이고 이런 사람과 비교는 할 수 있는 큰 인물인 이승만이 나왔기 때문이지만 지금 그 다음에는 박정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는 보다 못한 거죠. 사실 그 당시 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문명의 발달 이런 속에서 무기, 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쿠데타라는 거 항상 있어 왔어요. 어느 나라나. 미국도 나름의 독립전쟁도 그런 배경도 있죠. 무기와 함께 노예제냐 아니냐 따라서 경제냐 자기의 아무튼 미국은 미국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유나이티드 그게 형성이 된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분단의 상처는 결국 전 세계사적 일이지만 사실은 조선인이라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죠. 문제가. 그 욕심 덩어리의 삶 때문에 일어난 분단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방향성은 뭐냐? 거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모두가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농업도 개발 엄청 해야 됩니다. 한국의 산천에서 나는 온갖 것들, 산을 이용한 그 농사가 많아요. 벼농사가 아니죠, 산은. 산은 산대로의 농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농사가 꼭 벼농사만 있습니까? 그죠? 자식 농사도 있다는데 벼농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을 완전히 이용해야 됩니다. 70%의 산을 다 이용해야 돼요. 해발이 다르고 그 바람 세기, 일조량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산에서 나는 엄청난 허브들, 천연 약초죠. 그것을 또 개발하는 바이오 이런 것들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고 오직 지리적인 대한민국의 장점, 강점을 살려서 개발하고 일거리를 거기에 몰고 가면서도 첨단과 산업화적인 일들도 해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고픔이 없고 자체 소득도 좋고 남한 내의 땅덩어리와 인구 대비수가 부족해도 자급자족되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민주주의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양아치 중에 양아치요, 범죄자 중에 범죄자인 저런 새끼가 대통령이라고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이죠. 아니 불법이죠.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 아니라지만 그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자전거를 천막으로 덮어놔도 그 실루엣만 봐도 천 덮어져 있는 윤곽만 봐도 자전거란 거 알잖아요. 우리 인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정선거라는 것을 커튼으로 덮어 쓰야 놨다 해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한데 기승전결 부정선거고 그 역사가 오래된 거잖아요. 좌파우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대통령 자리 한번 해먹기라고 인간적인 더러운 인간들이고 이제 우리의 대통령은 자기 재산 욕심 없고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대통령을 지켜주는 국민과 그 모든 구성원들이 경호원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총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래야 돼요. 사법부도 마찬가지. 이 나라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썩은 놈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 놈들 다 제거해야 되고 진짜 정신적 영성적인 것들로 해서
바뀌어야 돼. 새 대통령 나와야 되고. 나는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까지 7공화국으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7의 숫자가 좋다 생각도 들지만은 지금 일단 6공화국의 법이 좀 법률 헌법도 잘못됐고 헌법도 보강해야 되고 그리고 악법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국회가 악법 제거 운동을 해야 되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도 새로 뽑아야 돼요. 이왕이면 대통령 견제도 하면서 자기 지역을 잘 알고 자기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시장도 있는데 국회의원을 굳이 그렇게 뽑는 건 왜겠습니까? 각각 지역구의 어떤 민심과 사항도 잘 알아라. 그래서 전국에서 뽑아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냥 중앙에서 아무나 국회의원 만들어도 되죠. 안 그래요? 각계의 전문가들로. 그래도 지역구를 형성하고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보면 안 되죠. 지가 부산 사람도 아닌데 부산 사람이냐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가 서울 사람도 아닌데 서울 사람이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 현황은 전문가이지만 또한 그들이 각기 자기 동네 옆에 국회의원하고도 친해져 가지고 또 다 그렇게 뭉치다 보면 전국의 현황들을 가장 잘 아는 게 국회의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짓이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견제를 하는 거고 대통령이 잘하고 하면은 대통령을 지원할 줄도 알아야죠. 무조건 견제만 하고 뭐 언론 동원해서 나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지금 이 대통령 가지고는 이 나라 안 됩니다. 또 대통령도 아니고요. 범죄자 새끼고.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인간들 정청래고 이런 인간들은 절대 인간이 아닙니다. 그 이빨 드러내는 거 보세요. 걔가 이빨 내는 거하고 똑같은 인상에다가 눈가리는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웃는 얼굴은 보여줘야 되고 그런 인간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가장 사악한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과거 3000년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그랬다지만 우리는 지금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그 상징성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면 너희를 다 죽이리라는 엄청난 하늘의 심판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왜 그 노지팡이를 세워놓고 뭐 죽을 병에 걸리게 하고 이걸 봐라 안 보면 죽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마지못해 그걸 벗고 에이씨 왜 끝까지만 모세 저 새끼 말 안 들을래 무슨 개소리 이런 놈들은 진짜 고통 속에 순식간에 고통 속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너희들 손에서 너희들이 볼 수 있음에도 보고 안 보고 있고 너희들이 여론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너는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민주주의 시민이란 거는요. 어떤 종교를 다 섭렵하고도 초월해 있는 존재가 민주 시민인 거예요. 정치가 민주 시민의 정치가 어떤 지금 과거 2000년의 종교를 숭상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 맞다 그래. 내가 그때 예수다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치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세상의 기초라는 거예요. 원형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제도권 내에 들어왔으면 이 제도권 속에서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자유민주를 다시 붙입니까?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민주주의를 쓰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데 민주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세상이라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정말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깨어나서 이 사회를 지키고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심판이 있겠죠. 한 놈이 살든 두 놈이 살든 죽을 놈은 죽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구란 별이 뭐 대단한 별 같습니까? 우주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별입니다. 태양계 속에서. 그래서 인간이 각성을 하고 깨닫고 하는 그 힘이 무서운 거예요. 네? 세상 만사 어디 가면 나보다 더 깊은 생각, 좋은 생각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유튜브에 기록을 안 남기면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유튜브에 자기 말을 30분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올리는 사람들 보면은 별의별 나이 많은 사람 보면 진짜 좌파 중에 좌파들 말도 안 되는 억지 어거지 또 잘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아주 교활한 놈이야. 교활한 놈 보면은 뻔뻔한 놈, 낯뜨꼬 놈들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